유명 피자 가게에서 갓 나온 그 피자. 한 입 딱 베어 물었을 때 그 순간 다들 기억하시죠? 그 바삭한 크러스트에 완벽하게 녹아내린 치즈, 깊은 풍미까지. 근데 이상하게 집에서는 절대로 그 맛이 안 나잖아요. 오늘 바로 그 맛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고대 역사부터 현대 물리학의 세계까지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피자랑 우리가 집에서 만든 피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재료? 물론 중요하죠. 레시피? 그것도 맞고요. 하지만 진짜 비밀은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열을 다루는 방식, 즉 물리학의 말이죠. 자,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우리의 첫 번째 수사 단계는 피자의 아주 깊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과연 과거에 어떤 단서가 숨겨져 있을까요? 피자의 여정은요, 와, 정말 까마득한 신석기 시대의 단순한 플랫브레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흘러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여기에 기름이랑 허브 같은 걸 얹어서 플라쿤토스라는 음식을 만들었죠. 그리고 드디어 서기 997년에 피자라는 단어가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현대 피자의 아이콘 마르게리타는 1889년 이탈리아 여왕을 위해 탄생하면서 그 화려한 막을 올리게 된 거죠. 고대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배고픈 영웅들이 음식을 담아 먹던 플랫브레드, 그러니까 접시까지 먹어치우는 모습이죠. 시에 나오는 보라, 우리는 우리가 먹던 접시까지 삼켜버렸구나 라는 이 대사는 인류가 얼마나 오랫동안 피자의 원형을 즐겨왔는지 보여주는 정말 멋진 증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 고대의 플랫브레드를 지금 우리가 아는 피자로 완전히 탈바꿈시킨 건 바로 나폴리에서 일어난 혁신 덕분이었습니다. 바로 토마토와 신선한 모차렐라 치즈의 등장이었죠. 이 두 가지가 떡 더해지면서 피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음식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역사책은 잠시 덮어두고요. 수사의 초점을 현대로 확 옮겨보겠습니다. 아마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여기, 현대 피자장인, 즉 피자이올로의 주방에 있을 겁니다. 이탈리아 전문가들이 정말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딱 하나 있어요. 진짜 최고의 피자를 먹고 싶으면 다른 거 말고 장작을 떼는 전통 화덕, 이탈리아 말로 포르노라고 하죠? 바로 그 화덕이 있는 곳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아니, 대체 이 평범해 보이는 화덕에 무슨 마법이라도 숨어 있는 걸까요? 한 로마 피자 장인이 살짝 귀띔해준 비밀이 있는데요. 핵심은 바로 온도와 시간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 해요. 최적의 온도는 330도. 딱 이 온도에서 피자는 정확히 2분 만에 완벽하게 익는데요. 근데 손님이 막 몰리면 어쩔 수 없이 온도를 390도까지 확 올리는 거죠. 그럼 굽는 시간이 줄어드니까요. 피자는 물론 더 빨리 나오겠지만 그 대가로 바닥은 살짝 타고 토핑은 덜 익게 되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게 이 온도 문제로 돌아오는 거죠. 자, 이제 이 화덕의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잠시 물리학의 세계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근데 걱정 마세요. 복잡한 수식 같은 건 전혀 없고요. 그냥 재밌는 과학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릴 때 아팠던 기억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머니가 이마에 손을 딱 짚어보시더니 아이고, 너 열 있구나 하시잖아요. 체온계도 없었는데 어떻게 바로 하셨을까요? 바로 이 간단한 현상 속에 열 전달의 기본 원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번엔 어머니가 손 대신 당신의 이마에 똑같이 이마를 댄다고 상상해 보세요. 둘 다 살이라는 같은 재질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이마가 닿는 그 지점의 온도는요, 정확하게 두 온도의 중간이 됩니다. 그럼 어머니는 본인의 정상 체온보다 살짝 더 따뜻해진 그 미세한 차이를 바로 알아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상상을 하나 더 해볼게요. 만약에 어머니의 이마가 차가운 강철로 만들어졌다면 어땠을까요? 강철은 열을 엄청나게 빨리 전달하는 물질이거든요. 이걸 열전도율이 높다고 하죠. 당신의 이마에 닿는 순간 강철은 그 열을 순식간에 쫙 빨아들여서 넓게 퍼뜨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접촉면의 온도는 거의 변하지 않으니까 어머니는 당신이 열이 나는지 거의 느끼지 못할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물질마다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 이렇게나 다르다는 거죠. 자, 이제 방금 배운 이 따끈따끈한 물리학 지식을 손에 딱 쥐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전통 화덕과
현대식 오븐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입니다. 이 승부는요, 피자 도우가 직접 닿는 바닥의 재질,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한쪽은 전통적인 내화 벽돌, 그리고 다른 한쪽은 우리에게 익숙한 현대적인 강철판이죠. 과연 이 둘이 어떻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먼저 전통 화덕부터 볼게요. 330도로 뜨겁게 달궈진 벽돌 바닥 위에 피자 도우를 딱 올립니다. 이 벽돌은요, 열 전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마치 아까 그 어머니의 이마처럼 열을 너무 과격하게가 아니라 아주 부드럽고 젠틀하게 도우로 전달합니다. 물리학자들이 이걸 계산해 봤는데 그 결과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때 피자도우랑 벽돌이 만나는 그 지점의 온도가 몇 도일까요? 바로 정확히 208도. 이 온도가 바로 피자 바닥에 태우지도 않으면서 속까지 완벽하게 익혀주는 그야말로 마법의 온도인 겁니다. 그럼 똑같이 330도인 오븐에서 바닥만 강철판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했듯이 강철은 열을 미친 듯이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접촉면의 온도가 무려 300도까지 확 치솟아 버립니다. 이 정도면 피자 바닥은 그냥 순식간에 새까만 숯덩이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피자 구울 때 왜 바닥이 그렇게 쉽게 타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완벽한 피자의 비밀이 바닥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비밀의 나머지 절반은 바로 위에서 내려옵니다. 바로 열복사라는 건데요. 전통 화덕에 저 뜨겁게 달궈진 둥근 동과 벽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에너지, 그러니까 복사열을 피자 위쪽으로 계속해서 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토핑을 기가 막히게 익혀주는 두 번째 힘이죠. 이 차트 한번 보실까요?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이 화덕인데 330도 화덕은 제곱미터당 7.5kW라는 어마어마한 복사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전기 오븐을 보세요. 바닥 안 태우려고 온도를 230도로 낮췄더니 복사 에너지가 그 절반도 안 되는 3.6kW로 뚝 떨어졌어요. 이러면 결과는 뻔하죠. 전기 오븐에서는 바닥이 겨우 익을 동안 토핑은 아직 설익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단서가 모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서 완벽한 피자 맛의 비밀에 대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전통 화덕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 물리법칙이 완벽하게 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벽돌 바닥이 부드러운 전도열로 크러스트를 태우지 않고 완벽하게 익혀지고, 동시에 위에서는 뜨거운 돔이 강렬한 복사열로 토핑을 제대로 조리해주는 거죠. 이 두 힘의 절묘한 균형, 이게 바로 단 2분만에 기적 같은 피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숙련된 피자 장인들은요, 이 원리를 그냥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지나 토마토처럼 물기가 좀 많은 토핑을 올렸을 때는요, 굽는 마지막 30초 동안 피자를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린대요. 왜냐? 이렇게 하면 바닥은 더 이상 안 타고 오직 위에서 내려오는 복사열만으로 토핑의 수분을 싹 날려서 완벽한 상태를 만드는 거죠. 이야, 정말 이건 과학을 넘어선 예술의 경지네요. 오늘 우리는 피자 한 판에 숨겨진 정말 놀라운 물리학의 세계를 탐험해 봤습니다. 현대 기술은 이런 전통 화덕의 원리를 따라잡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음식을 진정으로 완벽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정밀한 계산과 물리학일까요? 아니면 저글저글 타오르는 장작의 그 원초적인 불의 힘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